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테크 강사 배성철입니다. 오늘 다뤄볼 컨설팅 사례 이야기는 40대 싱글남의 이야기예요. 요즘에 많이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죠. TV를 틀어봐도 요즘 혼자 사는 프로들이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컨설팅도 많이 오세요. 실제로 30대, 40대, 그리고 50대이면서도 결혼 한 번도 안 하시고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 싱글남, 싱글녀들이 간간히 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2억짜리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부채는 1억 정도가 이제 있는 거고요. 이분이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 청약 통장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분이 한 3년 정도 분 청약 통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고민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어떤가요? 이거 실제로 청약 통장 다들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는데 이걸 납입을 중지를 해야 될지 계속 갖고 가야 될지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뭐 잠깐 납입 중지만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필요 없으니까 해지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이건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이미 주택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혼자 살고 있고 그러니까 가점이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이사도 자주 다녔기 때문에 가점이 없어요. 이렇게 가점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청약을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게 사실은 이분이 궁금한 거였거든요. 근데 의미가 있죠. 청약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근데 어, 어떻게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혹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0년 후, 20년 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이 동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완벽하게 나는 10년 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알고 있다. 아니면 20년 후에 정책을 알고 있다. 이런 분 있으신가요? 예. 없죠. 예. 대통령도 몰라요. 제가 볼 땐. 대통령 임기도 그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값이 한참 많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청약통장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을 걸. 10년 전에 만들어서 돈을 많이 부어 놓을 걸.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이분이 지금 생각할 때는 내가 가점도 없고 혼자 살고 하니까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10년, 20년 후에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준비해야지 하면 늦잖아요, 청약은. 기간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몰라요. 아무것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지 안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모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무조건 납입하셔야 되고 납입 기간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을 투자로만 생각하는 분들이세요. 내가 이 청약 통장을 활용을 해서 어디 정말 목 좋은 자리 남들이 얘기하는 로또 자리에 청약 당첨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근데 그렇게 벌기에는 이게 쓸모가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청약 통장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기본적으로 청약 통장이라는 건 집이잖아요, 집. 그러니까 투자로서의 집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집을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약통장을 뭐 가점이 별로 없는 청약통장 갖고 있는 게 서울에 있는 아주 그 이제 뭐 경쟁이 높은 그런 지역에서 분양을 받는 거 이외에 다른 데선 다 지금도 쓸만하거든요. 내가 뭐 제주도 가서 살지도 모르고 부산, 광주 아니면 뭐 어디 강원도 가서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데 가서 예를 들어 내가 임대주택을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임대주택은 지금 3순위도 가능해요. 가능한 곳들이 되게 많아요. 예, 2순위, 1순위까지 안 가고도. 그래서 나의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평생 저도 지금 40년 가까이 중간에 제주도에서 산 몇 년을 빼고 40년 가까이를 서울에서만 지금 살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에 어디가 살게 될지. 예.
그리고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당선이 돼가지고 그죠?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음, 불확실한 미래에서 청약통장은 유지하는 건 필수예요. 왜냐면 이건 집이기 때문에. 집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살든 집은 필요하잖아요. 그 집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지금 없으신 분들은 꼭 가셔서 가입을 하시고요. 적은 금액이라도. 이거 2만 원부터 가입 가능하나 그래요, 지금. 예전에 청약 예금, 청약 적금 있을 때랑은 달라서 지금 좀 뭐가 많이 바뀌었던데 예, 지금 2만 원부터 가입 가능하고요. 예, 하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꼭 청약은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납입하는 게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금액을 줄이거나 정지를 시키면 돼요. 깨지 마시고. 그리고 그 정도 여유, 내가 뭐 한 달에 2만 원 정도는 내는 거는 여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재테크 알아보시기 이전에 청약을 1번으로 먼저 가입하셔서 유지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